이렇게 이제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거랑 일관되면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시다 보면은 참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했지만 보이지 않은 데서는 다른,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했던 말이나 보이는 데서 했던 행동과는 이제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일관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누군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또 무언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평소와는 다른 게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해외 여행에 가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해외에 가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좋다,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내 기분대로 막 쓰는 거죠. 자기 화풀이를 하듯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댓글을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실명이나 어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익명성이 이제 보장됐던 시기에는 조금 더 심한 댓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 중에도 아마 익명성이 보장됐다면 더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 성야 대축일 날 이제 반주를 하고 같이 기타를 치고 여기 아빠들이 이제 같이 파견 성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쇼츠라고 해서 짧게 올리는 한 1분 정도 남짓을 올린 곳에 올려놨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많이들 보셨고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 기억은 안 나는데 신부라는 놈이 제대해서 잘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예. 경건한 제대에서 뭐 하는 짓이냐? 좋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런 이제 게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더 익명성이 보장이 됐다면은 더 심한 욕이 아마 거기 들어갔었을 겁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심한 것들이 많이 달리게 됐죠. 그게 이제 익명성이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예. 근데 여긴 지금 오셨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무슨 말을 해도 모른다. 뭐를 써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막 하실 수 있는 거지. 평소에 쌓였던 것들을. 저도 이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뭐 그냥 막 쓸 겁니다. 막 그냥 이게. 근데 그런 게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조금 좋지 않은 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2개의 도시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좀 좋은 차, 값비싼 차를 가져다가 번호판을 떼고 그다음에 보닛을 열어놓고 이제 길거리에 방치를 해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실험의 주된 키워드는 이제 익명성하고 평판으로 이제 두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 하나는 뉴욕의 이제 브롱크스라는 곳에서 있었고 하나는 이제 팔로알토라는 곳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의 브롱크스라고 하는 곳에서 실험이 이제 됐을 때 그렇게 보닛을 열고 길거리에 차를 방치해 두고 번호판을 뗐습니다. 딱 두 분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기도 전에 이제 책의 표현에 따르면 최초의 파괴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최초의 파괴자가 등장을 해서 아이의 아빠였고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자기 아내에게 트렁크를 열고 빨리 트렁크에서 꺼낼 게 있으면 빨리 꺼내라고 소리를 치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에게는 차 안에 있는 서랍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빨리 꺼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이제 배터리를 떼내고 이제 돈이 들 만한 걸 떼고 갔습니다.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차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떼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차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떼어가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그 차를 이제 부수는 파괴 행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 차에서 뭐 도난 및 파괴 및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23건이나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에 따르면 놀라운 거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범죄자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라는 게 그 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욕 브론코스라는 곳에서 책의 내용이니까 거기에 되어져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팔로알토라는 게 아마 여기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동부겠죠. 뉴욕은 서부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팔로알토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보닛을 열고 비싸 보이는 차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죠. 네, 뭐 이거 이 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차는 최근 차인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차의 보닛을 열고 이제 이렇게 번호판을 떼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두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차를 지나가는 걸 보긴 했지만 누구 하나도 이 차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렇게 많이 건드렸었는데, 근데 비가 오고 비가 이제 실험할 동안 왔더니 그 실험을 하는 동안 비가 오는 동안에 차 본넷을 이렇게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선 별로 성과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실험자들이 차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동시켰더니 버려진 차를 누가 지금 훔쳐가고 있다라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있었던 일과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내용에 따르면 뉴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워낙에 큰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익명성이 더 많이 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동네라기보다 워낙에 크니까 얽히고 설켜 갖고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거를 걸릴 일도 없고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거에 별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근데 반면에 팔로알토라는 곳은 작은 곳이고,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그런 일에 가담을 쓸 경우에 나에게 미쳐질 평판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많은 부분 동의를 해요. 만약에 삼본의 이런 작은 도시에 있는데 대부분이 얽히고 설키고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이미지에, 자기의 평판에 굉장히 악한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 내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 평판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도로에 담배 투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니까 여기서 뭐 강원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전라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서울 갈 수도 있죠. 내가 사는 동네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 꽁초를 투척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다가 누구 하나 내 차만 알지 뭐 특별하게 내 평판이나 내 이미지에 어떤 금이 가거나 어떤 악영향을 미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쉽게 그냥 담배를 추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담배를 피더라도 차에서 담배를 핀다, 담배를 끈다, 담배를 내 주머니에 넣는다, 아니면 내 차 안에 넣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버린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내 평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크면 클수록 담배를 핀다, 담배를 끈다, 담배가 내 차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 도로에 버린다. 근데 아무도 나를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차 타고 가면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다른 행동들이 할 가능성들이 조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번 봤습니다. 차에서 서 있는데 예전에.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지를 받았습니다. 예. 아니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 거를 서 있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다. 근데 뭐라고 하려고 쫓아가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멀리 가서. 그래서 너 잘 걸렸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블랙박스를 빼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다 잘하겠습니까만 사람이, 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익명성 보장되고 평판에 금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얘기를 했고, 자기 안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 그다음 중용에서는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말과 행동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을 굉장히 이제 군자의 큰 덕으로 삼았던 걸 신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익명성과 익명성에 따른 평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복음 한번 보시면은, 아니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성경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니까요. 거기 같이 해보면은, 오늘 복음 뒤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복음 뒷 부분인데, 19장에 보시면 1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 이제 길이길이 날뛰는 장면들이 이제 19장 15절에 있습니다. 네, 19장 15절 보면은 이제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일종의 이제 군중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면은 누구를 죽이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거, 평판에 영향이 없고 자기 이미지야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라면은 좋지 않은 것에도 이렇게 동조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중에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봤을 경우에 이 무리들 중에도 분명히 뭐 다 동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가 이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주장했는지 몰랐을 경우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이 익명성이 보장됐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익명성의 이런 점과 저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독서에도 보게 되면은 바오로의 얘기에 사두가이와 이 바리사이들,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사두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독서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바리사이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사이는 여기 이제 동조하죠. 동의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바리사이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사두가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두가이들 중에 만약에 바오로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이 무리에서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얘기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한 사람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평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여했던 권위 박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상상해보는 거죠. 저희가 추정해보는 거죠. 이들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됐다 경우라면은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익명성이 주는 좋은 점과 익명성이 주는 나쁜 점이죠. 그래서 익명성에 따른 평판이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좋은 점, 익명성에 따른 평판이 영향을 끼쳤을 때의 나쁜 점들이 이제 오늘 독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아무렇게나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금 굉장히 좀
본인에게 좀 불편한 삶인 것 같아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이게 자유로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17장 22절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앞에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다. 하느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하나가 되고 저기서는 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노선 편승과 따름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달리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어떤 합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일관된 노선이 정해지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됨의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적인 노선에 기반한, 그러나 이제 유연한 포용성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좀 일관된 어떤 그런 노선으로 가고, 그 일관된 노선에 따른 예수님의 따름, 대신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딱딱하고 그런 것보다는 유연한 포용성을 가지는 거 갈 때,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도 이러한 일들, 어떤 이제 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여러 이제 찬반이 있고 뭐 설왕설래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 맞지 않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점과 동의점이 있게 되고 간다면은 여기에 일관된 노선을 가지고 가는 거죠. 동의를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난 동의하지 않았어 라고 또 얘기하면서 이건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란 여기서는 하나인 척하고 저기서는 달라짐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동의하에 일관된 노선 유지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노선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누구도 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된 노선을 취하되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유연한 포용성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연한 포용성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정비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